자, 진시황 하창봉 대표를 모시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일단 증시 호재라고 하면 삼성전자 깜짝 실적이겠죠? 또 있나요? 아, 깜짝 실적은 그건 뭐 7월 초에 예상치대로 나온 거고 10조 4천억인데 오늘 시장을 움직인 호재와 악재 설명 좀 해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주가가 움직이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오늘의 지수 흐름의 호재입니다. 주가 두 종목에 또 오랜만에 또 외국인들이 양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주가 관점에서 어제 이제 한 오후 2시부터 삼성전자 쪽으로 좀 힘이 좀 들어왔었는데 글쎄요, 뭐 상승 이유는 우리가 보통 주가가 오르게 되면 이제 옆에 붙이는 거잖아요. 또 장 초반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8월달 이야기도 나오고 HBM3 퀄 테스트 통과 가능성 그런 것도 나오고 근데 약간은 그 복합적인 관점에서 움직이다 생각을 해요. 또 삼성전자 마침 또 장 초반에 2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세부 항목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큰 꼴을 통해 가지고 레거시 반도체대로 또 HBM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뷰를 좀 보이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딱 장 출발하자마자 아이러니가 참 드라마틱하죠, 주식이라는 게. 왜냐하면 어저께 미국 장에서 그렇게 엔비디아가 내려갔었는데 아침 개장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약간 애매한 컨콜을 AMD라는 회사가 커버를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와 좀 매칭이 됐기 때문에 뭐 호황자만 정리하면 오늘 3% 이상 종가 고가로 마감한 7월 말이니까 윈도우 드레싱이나 성격을 말하기는 조금 그렇고 상당히 강한 힘 그리고 하이닉스 또한 이건 삼성전자 차트고 또 하나는 이제 하이닉스 차트인데 두 차트를 비교를 해보면 조금 다르죠 힘이. 이게 잘 보면 삼성전자는 61선을 깔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빨간 선이 21선인데 약간 조정을 저동안 덜 받았었고 그보다 이제 3분의 1의 사이즈 하이닉스는 61선 밑에 내려왔으니까 더 많이 빠져 있었죠. 그러면 이제 두 개를 분석을 하면 삼성전자는 코리아가 되는 거고 하이닉스는 반도체가 되는 거고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길가루님 관점에서 오늘만 놓고 보게 되면 하이닉스와 엔비디아의 차트는 거의 비슷합니다. 고점 대비해서 20% 조정을 받은 거고 삼성전자 차트는 주가 지수보다 조금 강한 그림이기 때문에 호악재만 한다면 일단 호재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반등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참 주식시장 예상하기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침에 다들 많이들 불안해하셨는데 미국 증시의 또 어떤 모습 때문에 네. 이렇게 또 참 그래요. 이렇게 좀 살려는 줘야지. 맨날 죽어라 하면 어떻게 살겠어 우리가. 네, 뭐 어느 정도 V자 반등은 어렵겠지만은 또 시장의 극한 변동성은 완화됐다. 우리가 늘 비슷한 이야기의 뉘앙스를 드리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그 하나의 퍼즐을 제가 맞춰드리겠습니다만은 극한 변동성은 좀 완화됐다. 그게 일단 메인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적으로 본 섹터 종목들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악재를 안 했는데? 아직도 남았어요? 네. 그럼 다 해봐요. 왜 이렇게 뜸을 들여 그럼 빨리빨리 하지. 호악재니까 제가 아까 호재만 했지 않습니까? 예, 악재는 악재는 잔잔바리. 근데 오늘은 제가 일부러 한 8개 정도 종목을 뽑아봤어요. 일단 그림은 조금 작은데 좌측 상단부터 보면 오늘 이 종목은 숲이라는 종목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아프리카 TV죠. 근데 또 세론이 나왔어요. 물론 이제 주가 위치 자체도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7월 초순에 한번 올랐었고, 근데 4월 말에도 1분기 실적 발표하고 세론이 나왔었고, 이번 같은 실적 발표하고 잘 나왔지만 패는 걸 말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13% 정도의 매물량을 나오면서 혹시나 약간 합리적 의심이 되죠. 보통 이제 정보는 세지는 않는데 주가의 위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통 위치 같은 경우는 세론이 나와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처럼 어디 갔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처럼 우상향 하다가 빠지는 거하고 이미 빠져가지고 더 밀리는 건 힘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복원력으로 놓고 보게 되면 복원력이 뭐냐면 뭐 일시적으로 세론이 나왔을 때 그 다음 회복하는 속도나 힘을 놓고 보게 되면 숲처럼 이렇게 하단으로 이미 차익 매물이 빠져 있다가 빠지는 종목들은 생각보다 못 올라오고요. 그래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합니다. 물론 그게 다음날 바로 반영되지는 않지만은. 근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원래 1분기 때 실적이 워낙 좀 나빠갔는데 어제는 거의 뭐 작년 분기 대비해서 아니죠.
이게 아마 K9 자주포 효과일 건데 1분기 대비해서 800% 정도가 증가를 했죠. 하지만 이제 주가는 아이러니하게도 약간 오늘 방산주 쪽에서 어제부터 사실은 한화 시스템이 실적 발표하면서 세론이 상당히 세게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 흐름을 좀 갖고 LIG 넥서는 실적 발표에서 사실 2분기는 팩트는 조금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약했던 종목이라 방산 종목들에 대한 주가 탄력성이 조금 완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막연하게 방산주는 오케이. 이 관점이라면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되는 섹터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강한 섹터, 조선 섹터 같은 경우도 주가는 강하지만은 어느 정도 힘의 메카적인 관점에서는 급하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보유자의 관점에서 끌고 가는 전략 또는 조금만 만약에 신호가 좀 나쁘게 나온다면 조금 팔아야 되는 전략이 되는 거고 홍구석유라든지 이쪽은 테마 쪽인데 이제 장중에 그 하마스의 수장이죠. 예, 사망. 하이에? 예하이? 예. 뭐래? 이름이 뭐야?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뭐 저쪽 아랍 쪽 사람이라 제가 이름 이란에서 대통령 그 축하팀 그 갔다가 네, 그게 나오면서 이제 대표적인 테마주로 할 수 있는 이제 석유 관련 테마주인데 여기에는 이제 홍구 석유도 있고 한국 석유도 있고 보통 이제 정확하게는 시추하는 회사는 아니고 유통하는 회사들이죠. 예, 유통하는 회사들인데 이거는 왜 제가 뽑아냈냐면 시장 관점에서 최근에 이제 움직였던 테마가 약간 이런 종목들이 좋아할 테마가 대왕고래 테마가 조금 있었고 물론 세진 않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석유 관련 테마는 사실 생각보다 종목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장중에 천연가스 관련 테마도 잠깐 움직이는데 사실 이런 이란 이슈가 나오면 이란이 전 세계 얼마입니까? 한 465, 지금 3, 4위에는 들어가 8인가요? 꽤 높죠. 어쨌든 10위권에는 들어가는데 보통 석유 테마 쪽으로 좀 들어왔는데 뭐 국제 유가의 반응은 최근에 하필 배럴당 76달러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테마적인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종가 고가가 저는 뭐 수긍을 했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뭐 조금 이따 또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역시나 SDI 포함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번 컨콜에서는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예, 그런 흐름이 좀 있었고 YC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지금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특징은 삼성전자 포함해서 소부장 관련주에 어떤 뭐 조금 변동성이 좀 좋았고요. APR이 좀 특징이었는데 왜 이랬을까요? 생각해 봤더니 실적은 생각보다 제가 판단할 때는 잘 나오진 않았고요. 여기서 액면 분할 카드를 던졌는데 이게 패착이라 생각을 합니다. 액면 분할 5대1짜리인데 이거는 뭐냐 하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계산법이 있겠죠. 액면 분할은 실제적으로 이사회 결의해서 임시 주총 열어 가지고 통과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500원짜리 액면가를 100원짜리로 바꾸는 거고 주식 수를 5배로 늘리기 때문에 유동성 효과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단점은 기업 펀더멘털과는 별개의 이슈죠. 근데 오늘 제가 생각할 때는 타이밍이 안 좋았어요. 물론 이제 그거를 감안했을 수도 있고, 근데 한 가지 왜 그러면 성부수를 던졌을까를 생각을 하게 되면 성부수까지는 아닌데 액면 분할 카드는 지난번에 에코프로 비행 카드에서 사용하다시피 결정적으로 주가가 잘 갈 때 하는 거지 기업의 펀더멘털과는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2월 27일 2월 달에 상장한 종목이라 추정컨대 8월 말로 예정된 보호예습 물량을 어느 정도 커버하기 위한 어떤 선제적 작업도 되지 않았으나 추정해 볼 수가 있고 기타 뭐 비만 치료제라든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라든지 이런 쪽은 조금 차익매물이 많았다. 요렇게 한번 장을 이렇게 한눈에 다 장이 정리되는군요.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이런 깔때기 선생님. 참 잘해. 예. 한의인데 야 지금 나오는 뉴스 보니까 예. 이게 그러네. 왜 이런 바보가 이렇게 자꾸 왜 이럴까 이스라엘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보면은 또 그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 막 이스라엘 본토에서 막 쫓겨나는 그런 입장에서 저러한 요인들의 암살로 인해서 정치적 생명이 점점 연장이 되고 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맞습니다. 하여튼 정치인들 참. 네. 자, 특징적인 거. 삼성전자 실적 한번 보면서 아마 관련 이야기를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지금 집중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네. 그건 간단하게. 그리고 2차 전지 얘기를 좀 해주시죠. 2차 전지는 내가 자료는 별로 준비를 안 했는데 그러면은 오늘 지금 2차 전지는 특징적인 종목이 아니어서 그럼 요거는 일단 나중에 시간 나면 다시 하도록 하죠. 그냥 간단하게만 언급해 주시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또 준비해 왔는데 또 서운하지. 또. 뭐 그런 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럼 넘어가요? 그건 아닌데
일단은 6.45가 제일 중요한 거죠. 예, 삼성전자 DS 사업 부문의 반도체 부문이 작년 동기 마이너스 4조 적자에서 플러스 6조의 흑자가 나온 게 중요한 거고, 티는 안 나지만은 사실 이게 관련주들이 별로 안 움직이긴 하는, 삼성전기 실적도 나름대로 선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면 SDC 사업부가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디스플레이 사업부잖아요. 이쪽도 1조 정도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 국내 관련주가 사실 LG 디스플레이도 실적 발표하고 잘 나왔거든요. 근데 워낙 이제 이쪽은 소비재 성격이 있다 보니까 아직은 많이 반응이 안 되는데, 소비재 성격은 우리가 말하는 얼마 전에 그 똑같아요. AI 반도체 수요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면서 주가 폭탄 이렇게 내리간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데이터 센터는 오케이. 근데 다만 PC라든지 AI 모바일 쪽 어떡할 거야, 그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거의 어떤 전제 조건은 사실은 금리 인하라는 카드가 좀 필요해요.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삼성 이 디스플레이 부분에서의 흐름이라든지 잠깐 계절적 효과, 원래 1분기 때가 새로운 스마트폰 플래그십이 나오기 때문에 1분기 때 삼성전자의 DX 사업 부분은 잘 나옵니다. 여기 보면 MX 사업부가 있죠. MX가 모바일 쪽이니까 이쪽이 잘 나오고, 근데 2분기는 좀 정책이 이렇게 가는 그림인데, 스마트폰 쪽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데, 주가 관점에서는 뭐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우리가 말하는 전장 같은 경우는 역시나 그렇게 획기적인 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LG전자를 투자하신다든지 삼성전기를 투자하신다든지 기타 전장 관련 뭐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전장 관련 모멘텀을 좀 가져가는데, 이런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수주 잔고에 비해서 주가 회복 같은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나. 일단은 지금은 DX, DS 다 봤을 때 뭐 거의 대부분이 HBM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 범용 반도체 집중되어 있다. 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2차 전지로 잠깐 넘어갈까요? 근데 2차 전지는 그냥 뭐 자료는 제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만은, 흐름만. 오늘 에코프로 BM의 실적을 가만히 보면 어제 실적은 발표를 했고 큰 콜을 했는데, 일단 매출액 감소가 좀 주목됐잖아요. 어제 참 많이 됐어요. 에코프로 네. 같은 경우는. 매출의 감소는 결국 메탈 가격의 하락을 의미하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 놓고 봤을 때 메탈 가격 하락이 나오게 되면 소재 입장에서는 당연히 매출 감소와 함께 영업이익 감소까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물론 우리가 그 2분기 6월 달 정도에 나온 수출 지표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양극재 물량은 감소를 했는데 양극재 가격은 조금 올랐죠. 그래서 이번에도 약간의 실마리는 뭐냐 하면, 에코프로가 30억 정도의,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30억 정도의 흑자가 났잖아요. 적자가 나도 시원찮을 뻔해 어떻게 흑자가 났나 보면, 그는 이제 재고자산 충당금에 대한 환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 회계 기준에 놓고 보게 되면은 이미 갖고 있는 그 재고, 양극재가 되겠죠. 재고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언제 평가는 보통 매입가, 처음에 매입가 기준하고 지금 현재가 가격의 가격 차이를, 원래 매입할 때보다 지금이 좀 낮으면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고, 그럼 그 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나면 충당금이라 해가지고 추가 손실에 대해서 미리 손실을 떨어 놓는 겁니다. 근데 그게 또 다음 분기로 가게 되면 다시 플러스가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용만 놓고 보면 에코프로의 실적도 뭐 지주사 에코프로가 500억대 적자가 나온 것처럼 아직까지 잘 안 보이고,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어제 삼성 SDI 그리고 최근에 LG 에너지솔루션 전부 다 공통점이 포스코까지 다 해가지고 전부 다 3분기, 4분기, 하반기에 대한 큰 콜을 되게 몸을 사리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어쨌든 지금 세게 말아봤자 주주한테 욕먹을 게 뻔하니 이미 그냥 보이는 현상에 주목을 했다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주가는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죠. 오늘 우리 시장이 보이다시피 똑같습니다. 이 종목들은 현재 모멘텀이 작기 때문에 오늘처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반도체 주목할 때는 거의 수급이 안 들어오는 거고, 어느 정도 이제 그게 이제 좀 주가 상승이 좀 덜하면 좀 반등이 나오는 거고, 지금 정치권으로 가장 뜨거운 검투세 이슈 있지 않습니까? 요거 자체가 지금 7월 달은 이제 이벤트가 지나갔고요. 8월 달 정도에서 과연 어제 뭐 민주당에서 약간의 절충안도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일단은 이쪽은 왜냐하면 개인 팬덤 수급이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기관들은 절대 안 삽니다. 절대란 말은 그렇고, 만약에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에 들어온 또는 LG엔솔에 들어오는 연기금 자금이 있다면 연기금의 투자 성격상 비중을 맞추는 차원에서 들어오는 거지, 그게 뭐 패시브 작업으로 들어오는 거지 액티브로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정적으로 개인의 투자 심리도 좀 돌아와야 되는데, 개인의 투자 심리는 아무래도 또 검투세라든지 이런 외적인 요인도 있는 거고, 미국 대선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내 자료가 있나 모르겠네. 트럼프와 해리스 간의 경쟁 구도에서 두 사람 후보의 현재 격차는 많이 좁혀져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쪽도 그래요. 지금 보게 되면 계속 외신 보도가 우리가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여러 가지 두 가지 액션 정도는 취할 수 있어요. 공식적으로. 어떤 거? 똑같습니다. 4년 전과 마찬가지로 파리 기후변화 협약 탈퇴하고 화석연료 배제하는 거, 의무 배제하는 거 다시 원조시키고.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의 트럼프 지지층들도 대부분이 IRA 보조금을 받고 있는 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IRA 관련 폐지 관련을 전면에 내세워서 이거를 강화하진 않을 거예요. 예,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 일단 중요한 거는 이런 거는 정치적인 이야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월간 데이터에서 보이는 뭐 지금 포드도 그렇고 GM도 그렇고 전부 다 이 향후 생산 속도 작체를 둔화시켜 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데이터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양극재 수출 물량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시장 대비해서는 언더퍼폼 할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주의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율촌화학이 이슈가 된 것 같아. 그러니까 GM하고 LG엔솔 합작법인 얼티엄 셀즈. 네. 이 여기에서 1조 5천억 규모의 주문을 넣었던 거를 그냥 일방 해지를 해버리니까 네. 이것 때문에 지금 18% 거의 19%가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오더들 받았던 그 물량들이 언제든지 이렇게 취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또 부담 그 뭔가 공포 요인으로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22년도 8월 달에 1조 규모면은 율촌화학이 원래 농신 계열의 그 과자 봉다리 만들던 회사잖아요. 근데 아마 그 LTM 셀즈양, GM LTM 셀즈양 그 아마 2차 전지 팩일 거예요. 예, 필름 쪽이겠죠.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은데 아마 뭐 그 율촌과 GM의 어떤 계약에서 뭐 GM 입장에서는 현재 공사나 착공 자체가 좀 지연되다 보니까 페널티를 몰고 그거를 드랍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것 자체가 지금 장기 계약을 해둔 거에 대해서 근데 이게 장기 계약 해둔 게 가만히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에코프로나 이런 기업들이 GM이랑 직접 계약한 건 없어요. 44조 원이라든지 10조 원이 전부 다 에코프로 입장에서는 삼성 SDI하고 SK 이노베이션이 해둔 거고 LG엔솔하고 GM도 직접적인 계약보다는 실제적으로 공장을 같이 짓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계약 해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긴 남는데 그게 뭐 또 그런 일이 있었겠다고 해서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LG엔솔 같은 경우가 제가 그 연간 단위로 2032년까지 미국의 IRA 보조금 받는 거 AMPC 세액 금액 있지 않습니까? SK온 같은 경우도 향후에 한 7조 정도를 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이제 실제적으로 뭐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예를 들어서 바로를 직권으로는 그 IRA 법안을 폐지할 수가 없는 거고 근데 다른 편법은 쓸 수가 있긴 있어요. 하원이나 상원까지 다 장악하게 되면 이제 항목을 조금 조정을 한다든지 인터벌을 줄 수는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실제로 트럼프가 그걸 했을 때 덕이 될 것 같지 않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항상 존재하지만은 지금 이 시기에 그거를 단정해서 갈 건 아니다. 똑같은 비슷한 말인데 그렇게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전에 그 예전에 왜 OCI인가? OCI 그 전에 뭐였죠? 그때 동양제철화학. 동양제철화학. 그때 막 엄청나게 급등했을 때 막 수주받았던 것들 그것이 나중에 막 취소가 줄줄이 막 일어나면서 결국 또 엄청나게 급락했었잖아요. 네. 그거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너무 불안하니까 그런 거야 이게. 동양제철화학은 좀 야로가 있었어요. 야로가? 네, 그게 2000년 초반에 모 정권사와 관련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 관련해서 태양광 밀어붙일 때 5천, 6천원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막 하여튼 근데 그게 이제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국내 폴리콘 실리콘 산업이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떤 분 나쁘게 보시는 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LCD 안 봤냐? 폴리실리콘 안 봤냐? 그렇죠, 다 폴리실리콘. 이거 중국에다가 다 돼가지고. 근데 폴리실리콘이라는 것도 혹시 여러분들 보셨어요? 저는 봤거든요. 별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말한 돌가루잖아요. 하얀 밀가루 같은 거.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중국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뭐 코에 걸면 코를 귀에 걸면 걸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좋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은 사실 글로벌 산업 기준 오늘 그런 게 있었어요. 장중에 또 미국이 그 흑연에 대해서 규제 강화한다는 내용도 있었거든요. 근데 또 이게 새로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중국산 흑연을 만약에
못 쓴다고 하면 이게 사실 이번 미국 IRA FOCQ 중에는 흑연 사용 같은 경우는 유예해놨지 않습니까? 당후에. 그러면은 SDI, LG엔솔 세 개 회사 문 닫아야 돼요. 그 정도까지 극단적인 강으로 갈 수는 있겠는데 그만큼 일단 뭐 그렇게 주가 반응한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때가 안 됐나? 뭐 그 정도는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내일장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될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겁니다. 뭡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청산 강도입니다. 네, 이게 이제 오늘 1시에 제일 유명했던 오늘 그래서 오후장에 좀 올라온 것도 이게랑 영향이 커요. 이게 저도 이제 이게 사실 돈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캐리 자금이란 게 원래 엔캐리부터 그 자금의 어원이 나온 거잖아요. 네. 일본이 과거 20년 동안 이제 제로금리 체제를 유지했고 오늘 다시 4개월 만에 일본의 기준금리를 사실상 기준금리를 0.1에서 0.25%를 조금 올렸습니다. 네. 근데 그게 조금이 아니고요. 많은 거지. 일본이 4달 전에 0.1 올린 그거 자체가 그 20년 만에 올린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미래세세 자료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도 사실 이거를 그렇게 깊게 안 봤는데 다시 보니까 이게 노란색이 일본의 엔화 흐름이고 파란선이 일본의 그 우리 엔비디아,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거 7개 종목이거든요. 근데 올해 상반기에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야 나스닥이 신고가는 신고가인데 이거 7개 종목이 다 올라가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아이러니하게도 엔화가 160엔에서 부러진 이후부터 매그니피스트 생명도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시장에서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이 됐기 때문에 별로 충격 없이 마감을 했는데 어찌 보면 잘 됐어요. 어떤 식으로? 얘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노란색이 엔화인데 엔화가 계속적으로 150엔도 깨고 속도의 문제거든. 추세적으로 내려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장이 완충을 잡으니까 속도의 문제로 타타타타타 내려가 버리게 되면은 오히려 어느 정도 이 캐리 자금이니까 일본에서 돈 빼가지고 미국에 투자한 거잖아요. 테크주에. 테크주에 주관 자금을 좀 빨 수가 있긴 있는데 앞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일본의 엔화 강세가 정확히 말하면 강세라고 이야기를 하죠. 엔 약세 여부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지가 가장 큰 이슈다. 그렇게 보겠고 하나 더 보면 이제 요거는 시간의 엄청 운임인데 확률적으로 정강 후약 나옵니다. 네? 뭐 나스닥 미국은 뭐 별거 있습니까? 왜냐하면 밤새 어제 AMD가 MI 시리즈 이야기해가지고 지금 엔비디아도 주가도 움직이고 있고 마이크론도 움직이고 있고 다 움직이는데 확률적으로는 약간 미국이 이제 강세 출발하면 좀 차익 매물이 나오는데 제가 바라보는 거는 오늘장 미국 증시의 포인트가 AMD의 어떤 AI 칩 수요에 대한 건전한 컨콜이 또 당연히 중요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본의 BOJ 이후로 이벤트 소멸에 따른 이슈 자체가 조금 더 클 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바라보도록 하겠고 요거 조금 이어서 이야기하면 오늘 반도체주 상승에는 우리 국내 소부장 관련해서는 이게 1시 정도 릴리스 됐거든요. 이 보시면은 7월 31일 오후 3시 34분이잖아요. 그쵸? 안 보시네? 자, 이게 뭐지 하면 미국에서 로이터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새로운 미국 규정을 냈습니다. 외국 칩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 장비 칩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몇 개의 국가, 몇 개의 동맹 국가는 제외를 하고 여기서 exempt some alliance 여기에는 정확히 나라로 치게 되면 이제 원문이 있는데 한 3개 정도 나라, 일본, 네덜란드, 코리아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이야기 좀 없잖아 있었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중국의 첨단 제조 2025를 대체하기 위해서 미국은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도 2022년부터 중국으로의 장비 반출에 대해서 반도체 장비 반출에 대해서 많이 제한을 했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자국 회사 AMAT도 있는데 오늘 새로 나온 이 이야기는 뭐냐면 새로운 미국 규정인데 뭐 짧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기술이 적용된 장비만 어느 정도 들어갈 수가 있다. 대신 여기에서 동맹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일본, 네덜란드, 한국산 장비의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기술이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허용을 해주겠다. 원칙적으로는 못 들어가는데 미국의 기술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해 주겠다. 그런 제도거든요. 그럼 그런 제도를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치법이라 그럽니까? 칩법? 반도체 칩법?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 그건 세제 지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 세제 지원한 거 말고 그거는 그 관점에서는 한국산 장비에 대한 기회가 조금 열리지 않았는가에 대한 것도 일정 부분 오늘장 반도체 소부장에는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앞으로 증시 흐름 예상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시간이 빨리 됐구나. 네.
정시 흐름은 좀 빨리 달리도록 하죠. 일단은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이 친구가 다시 자리를 잡는지가 좀 중요합니다. 이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고요. 어쩔 수 없는 게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500조, 삼성전자 150조이기 때문에 지수가 안정돼야 또 종목이 안정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속스 같은 경우는 사실 3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긴 있는데 가중치로 놓고 보게 되면 시가총액 관점에서는 엔비디아가 거의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어느 정도 하방 지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엔비디아를 사고 싶은 가격대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저는 100달러 밑에서 살 겁니다. 그래서 한 90달러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시점은 아마 최소한 9월 달로 넘어갈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급락한 반도체 종목들이 변동성이 나오게 기술적 반등을 논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보통 5,000포인트 잡으면 최소한 535니까 5,000 한 200~300포인트까지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이번 흐름으로 나오는 제 가장 큰 포인트가 되고 나머지는 아까 변수도 역시나 앞으로는 환율을 좀 보시는 게 중요한데 아까 뭐 결론 아닌 결론은 엔화의 어떤 워낙 시장에서 최근에 이 엔화가 161엔에서 152엔까지 다이렉트로 내려갔던 것도 워낙 시장에서 이미 일본 BOJ가 네.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에 그게 포커스를 맞췄고 내일 새벽에 발표될 FOMC 회의 같은 경우는 좀 머쓱한 파울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난무하고 있는 네. 혼잡스러운 이 상황에서 주목해야 될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편, 지지난주 편, 이번 주 편으로 또 봤습니다. 무슨 비행기도 아니고 무슨 자랑할 건 자랑해야죠. 저희가 7월 초순에 이제 이렇게 전략을 끌어왔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배력은 둔화될 것 같다. 반도체 소부장은 반대 매물과 역배배 차트를 소추하니 조심하시고 금융 인프라 건설 건자재 조선 헬스케어가 강하다. 지금은 이렇게 왔어요. 언제까지 지금까지. 그리고 지난주 같은 중순 같은 경우는 약간은 이제 뭐 이렇게 됐는데 핵심만 말씀드리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바라보는 장은 이렇게 글로 말로 적어놨습니다. 시장 반등의 우선순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 하방 지지력이 먼저다. 근데 삼성전자가 제가 생각할 땐 여기서 바로 구만전자는 가기 어려울 것 같고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84, 86 정도에서 걸릴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는 21만 원 정도에서 걸릴 가능성이 높고 시장에서 말하는 트럼프 트레이딩이나 트럼프 텐트렌 장세는 뭐 큰 이벤트가 좀 지나가면서 왜냐하면 내일 메타가 실적 발표하고 애플이 실적 발표하는데 걔네들은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실제적인 관심은 8월 말로 예정된 엔비디아까지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진정된 데 포커스를 맞추는 거고 미국 대선에 대해서 좀 진정하라고 하는 거는 8월 15일 정도에 민주당 후보가 확전당대가 진행되게 되고 시장에서는 8월 7일인가 9일인가 요 정도에 거의 아마 지금 해리스 부통령을 확정한다고 합니다. 예, 그런 관점이고 뭐 금융주는 여러분들 잘 안 사시니까 저는 사라고 말씀드리는데 보험주 요즘 괜찮을 것 같아. 제가 어저께도 아침에 나와가지고 제발 보험주 좀 보험 들어놓으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동양생명은 M&A 종목이니 그냥 매매하시고 그리고 밖에 나가 보십시오. 어저께 우리나라가 동탄 신도시 한 대 290만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로또 청약. 네. 저도 청약을 했습니다. 역대 최고입니다. 안 됐잖아요. 8월 1일 결과 당첨률. 참 시장이 힘들긴 힘듭니다. 참 우리 양봉 선생님이 멘탈이 참 강하신 분인데 이렇게 무너지다니. 무너지다니요. 그 다음에 요거 밑에 이미 거. 맛이 갔는데 뭐 보니까. 가운데 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중장기적으로 미국 대선이나 하반기까지 보신다면 좀 느린 섹터긴 한데 자동차는 이제 8월달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옷은 이제 FNF는 불확실성이 생겼으니까 조금 쉬고 FNF 빼고 여기는 이제 의류 OEM 업체들 뭐 한세실업, 영혼 뭐 이런 것. 자동차는 완성차는 단순하게 밸류브로 가지 말고 이제 이게 실제적으로 자동차 소부장하고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이쪽 섹터들은 아주 중기를 보셔야 돼요. 예, 요거 건자재라는 거는 보통 실적 좀 잘 나오는 하오시스라든지 한샘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그런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것도 아주 멀리 보셔야 돼. 시장에서는 지금 앰플 인텔리전스의 출시를 좀 미개하는데 워낙 많이 빠진 종목들인데 이게 전부 다 금리 쪽 종목들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한번 이쪽 두 개의 섹터는 지금 당장 보긴 볼 때 나머지 바닥바닥 하는 애들은 하시고 그다음에 저한테 만약에 오늘 그 바닥을 치는 것처럼 보였던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 지금 바닥을 쳤냐고 묻는다면 저는 일단은 큰 것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형주 중심. 네. 예, 물론 이제 뭐 종목 힘 좀 좋은 것들은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전체적으로 너무 차트가 망가져 있을 때는 개별주들은 망가지는 속도가 회복 속도가 좀 더디거든요. 예, 그거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양봉 선생님, 힘들 땐 전화하세요. 친구가 돼드릴게요. 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 불안불안해. 위태위태해 보여. 그럴 리가요. 자, 양봉 안녕.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봐요. 네, 이제까지 하창봉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